자, 돌림힘부터 시작을 해보죠. 돌림힘은 토크라고 불러요. 순 한글인데 돌림힘. 귀찮으면 그냥 토크, 한글로 토크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토크는 회전운동에서 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위는 힘이 아니고, 여기 토크의 정의는 이 토크 벡터. 이걸 타우인데, 그리스어의 타우예요. T자. 그리스어의 타우인데, 타우 벡터. 이거를 이제 토크라고 해요. 토크의 정의는 R 크로스 F. 벡터의 외적. R 벡터 위치 벡터와 힘이 작용하는 위치. 그 다음에 그 힘의 크기. 둘을 이제 외적으로 한 건데, 방향은 회전축 방향이에요. 이게, 거리고, 그 다음에 힘이니까 단위는 이제 뉴턴 미터가 되는데, 1뉴턴에 1미터면 이게 1줄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랑 똑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이걸 단위를 줄 이렇게 쓰면 곤란해요. 토크를 줄 이렇게 하면 단위는 맞는데, 그건 우연히 맞은 거지. 피직스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 이걸 단위를 줄로 쓰진 않습니다. 자, 왜 외적이라고 하는지는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감자같이 생긴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의 한 위치를 회전축으로 해서, 이 5점이라고 합시다. 이 회전축으로 해서 이 물체가 회전운동을 한다. 근데 얘가 회전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외력이 가해졌는데, 위치 R이라는 지점에 외력 F가 이렇게 그 위치 벡터 R과 각도 파이만큼의 각도로 외력이 가해졌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 R 벡터와 요 F 벡터의 외적. 그러면 R 크로스 F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토크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방향. 그러면 회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려는 회전이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 토크 벡터의 크기는 외적이니까 R의 크기, F의 크기, 그 다음에 사이 각도의 sin phi, RF sin phi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양수는 항상 반시계 방향, XY 평면을 썼을 때, 그 다음에 음수는 시계 방향의 회전이 돼요. 근데 플러스가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 오른손만 사용하면 별로 안 헷갈리겠죠. 회전축이 이쪽, 반시계 방향 회전이 양수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걸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RF sin pi에서 이 F sin pi를 묶어서 생각하느냐, 또는 R sin pi를 묶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건 보는 관점이 다른데, 뒤쪽 F sin pi를 묶어서 쓰면은 힘의 접선 방향 성분과 반지름 R을 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떤 이야기냐면 반지름 R과 이 반지름 요 R 벡터와 직각인 방향 힘의 성분, 이게 지금 F sin phi가 되는데 그 둘을 곱했다 그러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는 두 번째 데피니션은 R sin pi와 F를 곱하는 건데, R sin pi는 이 그림에서 요거예요. 힘과 직각인 변유의 길이거든요. 요 힘 벡터 방향과 직각인 거리. 이걸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모멘트 팔의 길이라고 불러요. 모멘트 arm, length of moment arm인데, 모멘트 팔의 길인데, 뭐 직각인 길이, 힘의 직각인 길이라는 의미인데, 이 기억이 안 나면 시소를 생각하면 돼요. 시소가 정확하게 이 돌림힘의 평형, 그 중에서 모멘트 팔의 길이를 사용하는 거거든. 이걸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시소가 있어요. 균형점이 있죠. 어른은 가까이 앉고 꼬마는 멀리 앉아서 서로 밸런싱을 이루어요. 힘은 다르다고요. 중력이 많이 가해지고 여기 조금 가해지는데, 대신 여기 거리가 짧고 이쪽 멀기 때문에 이 거리와 힘의 합이 같으면 평형을 이루거든요. 이때 이 힘의 직각인 길이, 이거를 R 퍼펜디큘러, 그러니까 첫 번째 물체니까 R1 퍼펜디큘러, 이건 두 번째 물체니까 R2 퍼펜디큘러 이렇게 부르면은 요거를 각각 모멘트 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멘트 팔의 길이. 좀 약간 헷갈리면은 시소를 생각한다. 또는 뭐 그 타워 크레인 같은 거 바닥에다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스 달고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타워 크레인 이런 거 있잖아. 가까이에다가 무거운 메스 달아놓고 멀리 다른 가벼운
메스 달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이게 타워 크레인이면 뭐 아파트 20층, 30층의 높이도 막 끌어올리잖아요. 그때 요 랭스, 여기서 여기까지 랭스가 모멘트 암의 길이인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것과 직각인 길이 이렇게 보는 관점과 반지름을 그대로 하고 힘을 직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직각으로 할 거냐. 이건 뭐 동전의 양면인데 양쪽 다 쓴다. 익숙해지면 요 하나로 되겠지만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쪽 두 개를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토크를 계산하는 법, 토크의 방향, 어느 방향 회전인지, 토크의 평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좀 봐두는 게 좋겠고요. 토크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토크 회전 운동에서 힘의 역할을 하는 게 토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어떤 방정식을 써야 되냐면 이 법칙인데 이 법칙도 회전 운동에 대해서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토크는 I 알파 이런 형태가 돼요. 정확하게는 R자 토크, 토크 넷, 타우 넷은 I 알파. 이게 이제 회전 운동에 대한 뉴턴의 이 법칙인데 이것도 간단히 증명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길이가 R이고 질량이 없는 막대 끝에 질량 M이 달려 있어요. 이게 X축이랑 세타 각도에 있고 여기에 파이 방향으로 힘 F가 가해졌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막대의 한쪽 끝은 여기 원점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회전 운동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길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강체다. 그죠? 그래서 길이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의 이 레디얼 방향 성분 FR은 뭐 의미가 없어요. 걔는 어떤 가속도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힘 중에 요 탄젠셜 성분 FT만 얘를 돌리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요 탄젠셜 방향으로 가속을 시키겠죠. FT는 MAT. 그래서 요 방향으로 가속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이 법칙으로부터 FT는 MAT. 이 순간 스냅샷을 찍으면 그렇게 될 거고 그거를 토크 그걸 사용해서 토크를 계산해 보면 토크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R 곱하기 F 퍼펜디큘러 또는 F 탄젠셜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는 이쪽 R 퍼펜디큘러 곱하기 F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버전 R 곱하기 FT 버전으로 쓴다면 요 R은 R고 요 F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R MAT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AT는 접선 방향 가속도인데 우리가 앞에서 또 했어요. 선변수와 각변수의 관계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탄젠셜 방향 가속은 각가속도 알파와 반지름 R만 곱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 원호의 길이가 변하는 거니까 이게 요만큼 가는 거리 그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탄젠셜 방향 가속도가 각가속도에다 알파만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제 R 알파로 바꾸면 그러면 이게 이제 MR의 제곱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데 MR의 제곱 그러면 뭐냐면 이 막대는 지금 질량이 없으니까 이 강체의 회전관성 I가 되죠. 그래서 I 알파 토크는 I 알파 증명이 간단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회전 운동의 이 법칙이에요. 외우면 되고요. F는 MA에 대응하는 회전 운동의 운동 방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토크는 I 알파. 이것도 벡터 방정식이죠. 정확하게 여기 벡터니까요. 이렇게 벡터니까 정확하게 벡터 방정식인데 이렇게 축이 고정된 회전에서는 방향 뭐 그 방향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벡터 표시하지 않고 1학년한테는 그냥 하고 있죠. 자, 한 칸 더 가봅시다. 에너지도 가보죠. 회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과 회전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앞에서 병진 운동에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있었죠. W는 델타 K. 물론 이때는 요 K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즉 병진 운동 에너지였죠. 그래서 2분의 MV의 제곱을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뺀 거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입자 모형이라고 했었고 질량 하나일 때 이 방정식의 이름은 일 운동 에너지였는데 정확하게 병진 운동 에너지였던 거죠. 우리가 이거를 강체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회전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강체로 바꿔본다. 강체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질량을 여러 개로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각각의 질량이 각각의 속도 i번째 질량 그 다음에 i번째 그 질량의 속도 vi 나중값 파이널 이게 좀
그런데 i번째 질량의 속도의 처음 값, 이니셜, 제일 마지막 인덱스는 이니셜, 뭐 알아서 해석하세요. i는 지금 질량 덩어리의 인덱스고 이니셜 파이널은 제일 뒤에 붙은 인덱스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쪼개고 보면은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게 회전 운동인데 회전 요소를 집어넣으면 각속도는 일정한데 전체가 같은 각속도로 돈다고 그랬죠. 회전하는 물체는 강체는 부위별로 선속도는 다른데 회전축에서 거리가 멀면 선속도로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각속도는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다 동일해요. VI는 RI 곱하기 오메가 이런 형태로 써지니까 그래서 이 VI를 RI 곱하기 오메가 나중 거는 나중 거 처음 거는 처음 거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사실 I가 인덱스가 상관이 없어요. I번째 파티클이나 뭐 전체가 다 같은 각속도를 가지니까. 강체는 전체가 같은 각속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메이션 밖으로 오메가가 빠져나오게 되죠. 서메이션 밖으로 빠져나오고 서메이션 안에 2분의 1 MIRI 제곱만 남는데 서메이션 MIRI 제곱이 이너셔잖아요. 회전 관성이니까. 그래서 결국 2분의 1 I 오메가 파이널의 제곱 빼기 2분의 1 I 오메가 이니셜의 제곱 이렇게 돼서 이거를 각각 회전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되겠다.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형태를 회전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돼요. 강체의 회전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다. 뭐 정의라고 생각해도 되고 유도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1 회전운동 에너지 정리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도대체 1은 그러면 누가 하냐? 힘이 아니잖아요. 돌림 힘인데 돌림 힘이 일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좀 이따 봅시다. 좌변에 있는 W 일을 도대체 병준운동이라면은 FDX 이런 형태로 일을 했었죠. 변이 처음 나중 변이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돌림힘 타우 곱하기 D세타 처음 각도 나중 각도 이렇게 하면 돼요. 1대1 대응 관계니까 힘은 타우로 X는 각도 세타로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또는 이게 토크가 변할 땐 이렇게 하고 적분으로 하고 토크가 일정하다면은 뭐 토크 곱하기 델타 세타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1대1로 우리가 바꾸기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 성분을 일일이 따져야죠. 아주 작은 워크의 조각을 D워크라고 합시다. 그럼 걔는 힘 벡터 F에다가 변이 아주 작은 미소 변이 DX 벡터를 내적한 거일 텐데 지금 힘이 방향이 두 개, 회전운동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생각이 안 나면 꼭 요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질량 없는 길이 아린 막대 끝에 작용하는 요 놈, 요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저기에 힘 성분 두 개 있었잖아. FR, FT 두 개 있었잖아요. FR 방향으로는 변이가 DR, 레디얼 방향으로 변이가 있어야 되고 근데 변이가 없거든? 왜냐면 얘는 회전운동 중이니까 병준운동 안 하잖아? 이 방향은 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로예요. 첫 번째 요 성분은 제로고 두 번째 FT 방향으로는 변이가 RD 세타인데 이거 두 개 곱한 거 이거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델타 세타가 있기만 하면 돼요. 요 앞부분 요 앞에 요 두 개를 묶은 거 R 곱하기 FT 얘가 토크 타우고 그래서 이게 타우 D 세타인 거죠. 그래서 D워크가 회전운동일 때는 타우 D 세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뭐 1대1 대응으로 우리가 한 거 아니죠. 유도한 거예요. 한 칸 더 가서 이 아주 작은 미소 워크, D워크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제 순간 인류를 얻죠. 파워는 D워크, W예요. 대문자 W. D워크 DT인데 이 D워크 자리에 타우 D세타로 바꿔놓으면 타우는 상수니까 왼쪽으로 빼고 타우 D세타 DT 이렇게 쓰면은 D세타 DT는 다시 오메가잖아요. 각속도. 그래서 파워는 타우 곱하기 오메가. 마치 병준운동에서 파워는 F 곱하기 V, 힘 곱하기 속도였던 것처럼 회전운동에서는 돌림힘 곱하기 각속도 하면은 그게 파워가 돼요. 똑같은 뭐 1대1 대응 관계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대1 대응으로 외워도 괜찮다.
다 1대1 대응이니까. 정의 빼고. 토크의 정의 빼고는 나머지는 다 1대1 대응이에요. 이쪽에 보면 토크의 정의만 좀 헷갈리지. 외적이고, 이쪽으로도 해야 되고, 이쪽으로도 해야 돼. 양쪽 다 맞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1대1 대응으로 하면 돼. F는 MA, 토크는 I, 알파. 회전운동 에너지 2분의 I 오메가 제곱. 뭐, 워크, 토크 델타 세타. 파워, 타우 오메가. 나머지 1대1 대응으로 다 해결돼요. 물론 유도는 다 되지만 굳이 우리가 매번 유도하거나 굳이 머릿속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1대1 대응하면 되는데 왜? 그죠? 다시 여기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세타, 오메가, 알파 이게 뭐 X, V, A였죠? 그 다음에 토크 여긴 F 알파 했고 I, M 다 했나? 됐지 뭐. 그럼 여기서 뭐 2분의 MV의 제곱 이런 게 나타나면 여기서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다 1대1 대응으로 나머지는 그냥 주의할 점은 죄다 그리스어 막 이런 거에 나타나 좀 헷갈린다.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머슬 메모리를 사용해야 돼. 그 어느 머슬? 손가락 머슬. 손가락 머슬에 이야기했죠. 수많은 신경다발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와이어링 돼 있어. 막 학습을 시키면 머리가 좋아져요. 자, 회전운동의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아주 간단한 예제만 풀어보죠. 회전운동에서 이제 이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어떤 건지, 보통 이제 도르래 같은 유형이 그 중에서 좀 어려운 유형이 될 텐데, 도르래가 있는데, 이번에는 도르래가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공짜가 아니에요. 도르래가 도는데 에너지가 소비돼요. 도르래가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가끔 이제 나오면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해요. 도르래를 어떻게 취급할지 몰라서. 그래서 회전운동에 대한 모든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문제는 뭐냐면 풀리는 줄이다. 그래서 이 도르래 줄이 많이 감겨 있어요. 줄이 뭐 여러 바퀴가 감겨 있고, 그 줄을 늘어뜨려서 질량 M을 달아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질량 M에 중력이 작용하면서 이 줄이 풀리면서 얘가 돌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얘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있고, 얘도 회전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뭐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 그래 풀리는 줄 문제인데, 여기서 뭐 가장 간단하게 장력을 구해봐라, 뭐 가속도는 얼마냐, 가가속도는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합시다. T, A, 알파, 일단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회전 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크 계산할 때도 그렇고 한 점으로는 도대체 뭘 할 수가 없어서 자유물체 그림으로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약간 그 점이 좀 추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림에다가 화살표 표시하고 했는데, 앞에서 병진 운동에서 문제를 풀 때보다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돼요. 회전 운동이 들어가니까. 특히 토크를 계산할 때 방향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속도라든지 가가속도 같은 것도 방향에 엄청 주의해야 돼요. 방향이 한번 틀리면 정반대로 도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실이 풀려야 되는데 거꾸로 실이 감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리면 상당히 이게 넌센스가 되니까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도르래 문제들은 도르래 생긴 모양이 대부분 그렇지만 안에가 꽉 차 있고, 그러면 이제 원기둥 모양이에요. 원기둥의 중심을 통과한 회전축에 대한 회전 관상은 2분의 1 MR의 제곱이거든요. 이건 뭐 계산도 할 수 있었고, 외우는 게 좋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도르래 회전 관상 2분의 MR의 제곱은 그냥 바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도르래 끝에 이 실이 늘어져 있는데 이 실이 장력을 작용해서 얘 도르래를 돌리고 있는 거죠. 장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이 물체 M, 질량 M 쪽에는 아래로 중력, 위로 장력 작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속도가 작용해서 얘가 움직이는데 실제로 아래로 움직이지만, 제가 그냥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어요. 마음대로. 내가 틀리게 잡았더니 음수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쭉 보면 알지만 실제로 음수로 나왔죠. 실제로 아래로 가속되는데,
일단 위로 가속된다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가정해도 결국 답은 맞게 되어 있어요. 일관성만 있으면 돼. 자, 식을 세워봅시다. 항상 이런 문제를 주면 학생들이 식을 못 세워서 틀려요. 그럴 거 아니야. 식을 다 세워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주면은 못 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없을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덧셈 뺄셈인데. 근데 식을 못 세워. 여기서 한 3줄, 여기 한 서너 줄을 못 세우면 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사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들어가죠. 회전운동의 이 법칙, 토크는 I 알파다. 이걸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병진운동에 대해서 이 법칙, 힘 MA는 F, 작용하는 힘 위로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위를 플러스로 잡은 거니까 위로 T, 아래로 그래서 마이너스 mg. 1번식, 2번식. 이거는 회전운동에 대한 이 법칙, 얘는 병진운동에 대한 이 법칙 잡았으니까 미지수가 2개밖에 안 되네. 내가 알아야 되는 게 3개인데 무조건 하나 더 필요하다. 그죠? 회전운동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선변수와 각변수의 관계 또는 뭐 굴림운동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각가속도와 선가속도의 관계. 반지름 곱해야 되니까 알파는 R분의 A다. 이게 식이 하나 더 있어서 이걸로 해결되면 좋지만 그걸로도 안 돼. 이 문제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토크를 알아야 되죠. 좌변에 이 토크를 알아야 되는데 토크는 토크의 정의로부터 R 크로스 F인데 방향은 반시계가 플러스다. 항상 이야기했었으니까 R 크로스 F. 이 반지름 R. 그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힘은 토크 T밖에 없는데 T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R F 하면은 이 토크가 시계 방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써야 된다는 거지. 반시계를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물론 이때 T는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아래로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하여튼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시계를 플러스로 우리가 항상 데피니션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 토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쉬워. 아시겠죠? 그래서 요 식도 세웠고, 요 식도 있어. 그래서 이건 내가 식번호를 굳이 안 달았는데, 왜냐면 요것들은 거의 자동으로 항상 되기 때문에, 회전운동에서는. 1, 2번만 뭐 큰 운동방정식이고, 요건 뭐 항상 그냥 바로, 근데 여기까지 안 되면 사실 문제는 안 풀려요. 자, 이걸 조립해서 풀면 되겠어요. 1번식에다가 토크 때려놓고, 우변에 알파 때려놓고, 그러면 이제 우변이 2분의 MRA. 되고 R 생략하고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MA 이렇게 돼요. T 뭐 일단 겉으로 구한 건데 A도 미지수기 때문에 아직 구한 게 아닌 거죠. 확실하게 구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식에서 T는 마이너스 2분의 MA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A가 구해지겠죠. A 이항에서 좌변에 쓰고 오른쪽에 다 하는 거 A가 구해졌어요. 중력 가속도보다 약간 작겠군요. 그죠? 분모에 뭐 M 있고 요만큼이 더해져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보다 약간 느리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위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속된다. 아래로 가속된다.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장력도 구해지겠죠? 근데 A가 음수기 때문에 장력은 양수로 구해지겠죠? 그건 내가 쓰지 않았고 각가속도 알파도 R분의 A 해가지고 구하면 구해지겠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네. 최종적으로 무슨 뜻이다? 시계 방향 회전이다. 반시계가 플러스니까. 토크든 각가속도든 벡터란 말이에요. 방향이 있어. 방향은 이거고 회전 방향과 벡터의 방향이 달라. 벡터의 방향은 요 방향 반시계 이게 항상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 방향 요렇게 되는 거 이게 시계 방향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들이 설명을 해야 돼. 자네들이 답을 쓸 때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끝 하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느 방향인지 이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까지 해야 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방향까지 쓰는 습관을 이렇게 회전운동에 대해서는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건 뭐 아주 간단한 예제였고 실제 연습 문제가 많아요. 숙제를 내줄 텐데 숙제하면서 마스터가 돼야 돼요. 물리학 공부는 다 그렇지만 숙제를 하면서 마스터가 되는 거거든. 본문 읽을 때 마스터가 되면 뭐 천재지. 그런 사람은 없고 문제 풀면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헷갈리던 개념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연습이 되면서. 그래서 문제 풀 때 좀 더 여러분들 신경 써서 백지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죠. 11장은
굴림운동, 토크, 각운동량 제목이 좀 긴데 회전운동의 이제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회전운동은 좀 더 어려운 상황.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처음 나오는 개념은 이제 각운동량이라는 개념 뒤에 나오게 될 거고요. 이 시간에는 굴림운동까지만 일단 대략 보는 걸로 하죠. 굴림운동이라는 것은 롤링, 영어로 롤링이고요. 회전운동은 로테이션이고 병질운동은 뭐 트랜슬레이션이니까 롤링이란 건 회전하면서 동시에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 같은 건데 바퀴가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제자리에서 돌 수는 없잖아요. 바닥이 다 있으니까 정지마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굴림이란 것은 전진까지 하는, 회전하면서 전진까지 하는 걸 이제 굴림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바퀴를 제가 그려놨는데 처음 상태, 나중 상태예요. 바퀴가 나중에 커져 버렸는데 바퀴가 커진 건 아니고 내가 동그라미 잘못 그린 거야. 똑같은 바퀴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굴러갔어요. 중심점을 O점, 바닥에 닿는 점을 P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O점, P점은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최초의 P점에다 내가 점을 하나 딱 찍어놨다면 그 점은 허공을 이렇게 움직여서 가죠. 각도 세타만큼 얘가 돌아가면서 이 P점이 S라는 거리를 가요. 그래서 이 내부 각도 세타와 관계가 돼서 S는 R 세타 이런 관계를 가지죠. 원호의 길이. 이 바퀴가 이렇게 바퀴 한 점이 2차원 평면에서 움직이는 커브, 이걸 사이클로이드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클로이드 커브가 과거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 뉴턴 훨씬 전부터 이 바퀴 모션이 워낙 특이해가지고 바퀴가 이런 식으로 요 점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거든요. 바닥을 이렇게 커스브를 만들면서 가는데 이 커스브를 만드는 모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과거에. 우리는 그거에 지금 관심이 없고 하여튼 그걸 사이클로이드라고 한다. 질량 중심점의 움직이는 속도를 COM, VCOM이라고 합시다. 이건 지금 일정한 속도로 구르면은 일정한 각속도로 구르면은 이 센트럴 맥스의 속도도 일정하겠죠. 센트럴 맥스의 속도는 dsdt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r은 변하지 않으니까 rt 세타 dt 그래서 r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센트럴 맥스의 가속도 그건 r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 s는 r 세타, v는 r 오메가, a는 r 알파 이거를 굴림운동의 구속 관계식 constraint라고도 이야기해요. 회전과 이 병진운동이 constraint 되어 있다. 동시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죠. 서로 따로 놀지 못하게 동시에 액션하도록 되어 있다. constraint 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S는 R 세타, V는 R 오메가, A는 R 알파. 이게 이제 굴림운동의 구속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굴림운동을 쪼개서 보죠. 쪼개서. 회전운동 파트만 생각해보고 병진운동 파트만 생각을 해보고 또는 굴림운동 자체를 한 번에 보는 픽처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회전운동 파트만 본다면 회전운동 얘가 바퀴 요 바닥에 다 있지 않고 그냥 허공을 떠서 회전한다고 생각해 보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각속도 오메가를 가지고 돌겠죠. 그래서 최고점 T 탑 포인트라고 말하는 거겠지 아마. 여기를 왜 필까? 뭐 하여튼 최고점 T 포인트는 오른쪽으로 돌 텐데 여기서 돌 때 회전의 중심이 여기니까 반지름이 여기가 R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속도는 R 곱하기 각속도니까 V는 R 오메가라는 속도로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P라는 포인트는 여기서 R이라는 거리고 또 왼쪽으로 R 오메가라는 속도로 가겠죠. V는 R 오메가를 사용해서 연산한 거죠. 그래서 순수한 회전운동 파트만 보면은 이 바퀴의 위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쪽은 왼쪽으로 가고 한 중심은 정지하고 있는 그런 모션인 거예요. 병진운동만 생각해 보면은 회전을 안 하고 얘가 여기 바퀴가 지금 움직이는데 회전하는 요소가 없이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이 오른쪽으로 VCOM이라는 속도로 탑이 있든 바텀이든 그냥 패러렐하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최고점도 VCOM으로 가고 센터 포인트도 VCOM으로 가고 바텀도 VCOM으로 가는 게 병진운동이겠어요. 이거 둘을 짬뽕하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그냥 벡터 합을 해보자고요. 벡터로 돼 있으니까 속도 벡터들은 더 할 수 있을 거잖아. 왼쪽으로 가는 놈과 오른쪽으로 가는 놈. 근데 얘가 같아요. 왜냐면 V는 R 오메가라 요 속도가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까 R 오메가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같단 말이야.
같으면 요 벡터랑 요 벡터는 서로 같은 크기의 방향의 반대니까 합치면 0 되고, 그래서 바텀 포인트는 움직이지 않고, 센트럴 포인트, O 포인트는 0과 VCOM을 더하니까 VCOM이 될 거고, 제일 위쪽 포인트는 VCOM이 두 개 더해지니까 EVCM이 되겠죠. 그래서 굴림운동을 한 번에 보는 픽처는 뭐냐면, 중심에서 지가 도는지 안 도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닥점은 정지하고 있고 가운데는 VCOM으로 움직이고 메인 포인트는 그 속도의 2배로 움직인다는 게 이 최종적인 관측 결과란 말이에요. 아, 그거 선생님 사기 아닙니까? 사기 아니에요. 사진 찍으면 그렇게 나와요. 책에 그 사진이 있어요. 책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11장 사진을 쫙 찍어놨는데 어디 있더라? 11.5 그림 11.1.5 그림 11.1.5를 보세요. 자전거 바퀴인데요. 좀 선명하지 않는데 아래쪽은 보면 바퀴살이 클리어하게 보이죠? 그런데 위쪽은 어때요? 바퀴살이 안 보이죠? 바퀴살이 흘렀잖아.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쪽은 바퀴살이 안 보여요. 아래쪽은 바퀴살이 보여요. 이 바퀴는 지금 바닥을 굴르고 있는 바퀴라고. 그래서 카메라 노출하는 사이에 위쪽 바퀴살은 흘러서 안 보이는데 아래쪽 바퀴살은 다 보여요. 정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맨 아래점은 항상 정지하고 있어요. 자, 아시겠죠? 이걸 이제 에너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너지 생각하면 첫 번째, 이 회전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이때 I는 5점을 기준으로 한, 5점이 센트럴 매스이기 때문에 센트럴 매스에서의 회전 관성 I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의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만 있다. 두 번째, 병진 운동 에너지. 이건 뭐 쉽죠? 전체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라지 M 곱하기 VCOM의 제곱. 근데 이 VCOM이 R 오메가니까 2분의 1 MR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 이런 형태로 써놓을 수 있겠네. 문제는 이 굴림운동인데, 마지막 굴림운동 파트는 뭐냐면, 좀 전에 봤지만 굴림운동에서는 제일 아래점은 정지하고 있고 모든 그 이후에 다른 점들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점을 기준으로 한 회전운동 하나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 그 회전운동 각속도를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하자고요. 요 중심에서 돈다는 거는 당신 생각이고, 최종적인 사진을 찍어보면 맨 마지막 점은 정지해 있고 여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여기는 많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중심으로 한 회전운동이 확실하거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한 회전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굴림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P, 요 점을 기준으로 한 회전관성, 이 점을 회전축으로 한 회전관성 IP와 이 점을 기준으로 한 각속도 오메가 프라임과 제곱의 제곱을 한 거, 이렇게 2분의 IP 곱하기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돌아가 보면 그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제일 아래쪽 지점을 센터로 해서 이게 또 도는 각속도 그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 건데, 그러나 여기 선속도는 이 센트럴 맥스의 5점은 센트럴 매스의 속도 VCOM으로 돌고 있고, T점은 EVCOM으로 돌고 있는데, VCOM은 R 오메가거든요. 회전운동의, 굴림운동의 구속 관계식. 그래서 앞에 그 각속도란 말이에요. 얘들은 VCOM은 R 오메가고 얘는 ER 오메가겠죠.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돌았는데, 여기서 거리 R 떨어져 있고, 여기가 ER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대2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오메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오메가나, 요 순수한 회전운동으로 생각했을 때 오메가나 같은 오메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프라임이 오메가랑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리 돌아오면, 그래서 굴림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IP를 기준으로 한 순수 회전운동 에너지만 남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IP점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건 뭐 그래서 요 둘이 이거 더하면 요거 둘이 더하면 얘가 되는가 해보면 그 관계가 사실 평행축 정리예요. 여기서 센터로 매스를 기준으로 한 회전관성과 P점을 기준으로 한 회전관성과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 MR의 제곱, 떨어진 거리가 R이니까 I
더하기 mh의 제곱은 I 프라임. 평행축 정리죠. 그 평행축 정리를 사용하면 이 둘 더한 게 얘가 된다는 거를 간단히 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굴림운동이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회전운동 더하기 병진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죠. 일단 이게 쉬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사진 찍어서 우리가 본 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과학자 맞잖아. 최종적으로 얘가 맞다. 제일 마지막 점의 P점이 정지에 있거든. 요 점을 기준으로 한 회전이다. 그래서 이건 순수한 회전운동 하나밖에 없는 거 이렇게 해석해도 된단 말이에요.